하! 철수가 기합 소리와 함께 거대한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문턱에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며 파편이 서영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으악! 제발요. 죽이지 마세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는 그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팔려온 재벌가 딸과 과거를 숨긴 산골 사내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모든 문턱을 없애며 시작되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강원도 산골의 늦은 밤,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진 검은 세단이 비포장 도로를 위태롭게 올라왔습니다.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며 바위와 움푹 팬 구덩이를 피해 나아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앞길을 비췄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차가 외딴 초가집 앞에 멈춰 서자 운전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며 우산도 쓰지 않고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남자의 어깨를 적셨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거칠게 꺼내 진흙 바닥에 펼쳤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푹 빠지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내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단 원피스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머리칼은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싫어요. 여기 어디예요? 이런 산골에서 뭘 하라고요? 네가 앞으로 살 곳이야. 더 이상 서울엔 돌아갈 수 없어. 남자가 서영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서영의 무릎 위로 젖은 여행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 혼인신고, 수리증명서가 든 서류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신랑란에 박철수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란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법적 보호자는 이 집 주인이야. 박철수라는 사람. 말도 안 돼요. 이건 위조예요. 무효예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계모님 말씀이야. 앞으로 여기서 잘 살아. 더 이상 서울 나타나지 마. 잠깐요. 돌아가요. 이건 납치예요. 남자는 서영의 절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다시 걸리고 차가 급하게 돌아서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멀어지자 서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 안 돼요. 돌아와요. 서영이 휠체어를 굴려 도로로 나가려 했지만 바퀴가 진흙에 빠져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서영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닫혀있는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살인문 너머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있어요? 서영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힘껏 굴려보려 했지만 진흙에 더 깊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고 손톱 사이로 진흙이 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체온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제발이요. 누구든지 나와주세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의도 입지 않은 거구의 사내가
랜턴 불빛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머리칼도 길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맨발이었습니다. 누구야? 박철수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서영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한서영이에요. 혹시 박철수 씨세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펼쳐보던 철수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몰라요. 갑자기 여기 버려졌어요. 철수가 서류를 다시 접어 서영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들어와. 철수가 휠체어 바퀴가 지늘게 빠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없이 서영을 휠체어째 들어 올렸습니다. 서영은 철수의 근육질 팔에 안긴 채 마당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철수의 체온이 차가운 서영의 몸에 전해졌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농기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장작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지만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고요? 서영이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곰팡내와 함께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가 서영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영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도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구나. 어떻게 여기서 살라는 거야? 서영이 절망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를 숫돌에 가는 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영은 휠체어를 벽 쪽으로 바짝 붙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철수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에 시퍼렇게 날이 선 거대한 도끼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번개 불빛에 철수의 등과 팔에 난 수많은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아! 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 바퀴를 뒤로 굴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제발요. 죽이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철수는 서영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영의 발치 바로 앞 방과 마루를 구분짓는 높다란 나무 문턱을 내려다봤습니다. 문턱이 손바닥만큼 높아서 휠체어로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기합소리와 함께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문턱의 나무가 쩍하고 갈라지며 파편이 서영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으악! 서영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정교하고 빠른 도끼질로 휠체어 바퀴가 걸리던 문턱을 완전히 평평하게 깎아냈습니다. 바닥에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정성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쿵, 쿵, 쿵 하는 도끼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철수는 땀을 흘리며 계속 문턱을 다듬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철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나무 부스러기를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문턱을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제 안 걸려. 철수가 도끼를 들고 나간 뒤 평평해진 문지방을 통해 찬바람 대신 온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몰려온 피로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낯선 새소리에 눈을 뜬 서영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을 더듬어 보았지만 침대도 없고 머리맡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딱딱한 마루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라는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전파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외부와의 단절을 실감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서영이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에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생리적 현상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요강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영은 손톱이 부러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기어서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평평해진 문턱을 넘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팔 힘만으로 몸을 끌고 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통나무를 다듬던 철수는 마루 끝에 매달려 곤란해하는 서영을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뭐해? 화장실. 어디예요? 서영이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서영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튼튼한 나무 지지대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개조된 좌변기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서영을 좌변기 위에 앉혀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용무를 마치고 나온 서영을 철수가 다시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는 거친 보리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서영이 밥상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고급 음식만 먹었는데 이런 거친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서영이 화를 내며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밥알과 반찬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이래요? 왜 저를 여기 가둬놓는 거예요? 서영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반찬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운 음식을 마당의 개에게 던져주고는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영을 한번 쳐다보더니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요? 저 혼자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뒷모습이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서영은 휠체어에 앉아 닫힌 대문만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방법을 궁리해봤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차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의 소식통인 맹순 할매가 찐 옥수수 바구니를 들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매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이 이쁜 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영이에요. 아, 철수 마누라구나. 소문 들었어. 할매가 서영의 비단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이 좋은 옷 어디서 났노? 돈 많이 들었겠다. 그런데 박철수 씨는 어떤 분이에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매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말이냐? 원래 서울서 큰 목수 일했단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누명을 썼거든. 큰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철수 탓이라고 했어. 할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숨어든 거야. 그럼 위험한 사람인가요? 서영이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할매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다. 워낙 말이 없어서 모르겠어.
조심해라. 할매가 옥수수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서영의 공포심은 철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질녘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철수의 지게에는 산삼과 이름 모를 귀한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약탕간에서 풍겨 나오는 쓴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철수가 탈진한 서영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약초죽을 내려놨습니다. 먹어. 철수가 숟가락을 서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서영은 철수의 손등과 팔뚝에 난 무수한 생채기들을 발견했습니다. 험한 절벽을 오르다 생긴 상처들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몸에 좋은 거. 살고자 하는 본능에 서영이 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찔렀지만 그 뒤에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철수의 옆모습이 생각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철수가 담배 연기를 다시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이 철수가 깎아 만든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철수가 만든 약초죽을 매일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에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상체는 건강해졌습니다. 서영은 텃밭의 작물들을 구경했습니다. 배추와 무, 고추가 푸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정성껏 가꾼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고요하던 산골 마을 입구에 검은색 밴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댔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계모 최 여사의 신복 김 실장과 험상궂은 용역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김 실장은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뒤따르는 용역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대문 열어. 용역들이 대문을 발로 차부수며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나무 문짝이 부서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영에게 다가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김 실장, 여기까지 왜 왔어요? 서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선대 회장의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이 발견됐어요.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배우자가 생길 경우 추가 지분을 상속한다는 히든 조항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따님이 결혼하셨으니 이제 회사 지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이혼 서류와 상속 포기 각서를 동시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두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서영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서영이 각서를 찢어 김 실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용역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용역들은 마당에 널어둔 약초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정성껏 만들어둔 목공 도구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서영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을 기며 말렸습니다.
용역 하나가 서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파요. 놓아요. 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던 철수가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목격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지게를 벗어던지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달려드는 용역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철수는 그를 들어 올려 마당 구석의 걸음 더미에 거꾸로 처박았습니다. 용역이 비명을 지르며 더러운 걸음에 파묻혔습니다. 이 자식이. 다른 용역들이 일제히 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용역들을 하나둘씩 제압했습니다. 마치 집단을 다루듯 가볍게 던져버렸습니다. 철수가 창고로 향해 그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도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뒤져. 철수가 도끼를 힘껏 휘두르자 김 실장이 기대어 있던 나무 기둥이 굉음과 함께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용역들도 철수의 살기 어린 눈빛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가 김 실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 코앞에 도끼날을 들이댔습니다. 김 실장의 목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신 안 올게요.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듯 도끼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김 실장 일행이 벤을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다시 마을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영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서영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줬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동작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은 철수의 넓은 품에서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서영이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철수가 서영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철수의 낮은 목소리가 서영의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서영은 철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마당에 부서진 도구들과 짓밟힌 약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이었습니다. 맹순 할매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둘이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구나. 할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있었던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서영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나무 깎는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규칙적인 대패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철수가 상의를 벗고 땀을 흘리며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등과 팔에 흉터가 가득했지만 손놀림은 정교했습니다. 창고 안벽면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특수 휠체어 도면과 다양한 가구,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철수가 직접 그린 것 같았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완성된 가구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탁자, 선반들이 모두 서영의 편의를 고려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높이가 낮고 휠체어로 접근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철수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영이 놀라며 주저했습니다. 미안해요. 불빛이 보여서. 괜찮아. 들어와 봐. 철수가 작업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휠체어를 굴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만든 의자를 서영에게 권했습니다. 서영이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의자로 옮겨 앉았습니다.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결합한 전통 짜맞춤 기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서영이 의자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나뭇결이 살아있고 앉는 사람의 체형에 맞게 곡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세요? 손으로. 철수의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안에 담긴 깊은 고민과 노력을 느꼈습니다. 저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하겠더라. 짧은 말 속에 담긴 배려가 서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재벌가에서 살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가 서영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철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산골에 썩히기 아까워요. 철수가 손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업적 파트너가 되겠어요. 이런 가구라면 서울 사람들이 열광할 거예요. 몰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서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철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사고 났어. 다리를 못 쓰게 됐지. 그래서요? 도움 못 줬어. 그때 철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서영은 철수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줬으니 나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겠어요. 서영의 진정성 있는 말에 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서영은 읍내 이장댁 아들 민호를 불러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민호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전자기기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마을에서는 만능 기술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인터넷을 설치하시겠다고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꼭 필요해요. 서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인터넷이 개통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통신사 기사들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공사를 했습니다. 전신줄을 세우고 케이블을 끌어오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서영이 노트북 화면에 뜨는 인터넷 연결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서영이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거친 손과 땀방울, 나뭇결이 살아있는 가구들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가 도끼로 통나무를 다듬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정확하고 힘찬 동작이 예술 같았습니다. 나무 조각이 튀는 순간까지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서영은 감성적인 코멘트와 함께 사진들을 블로그에 업로드했습니다. 재벌가 딸이 선택한 영혼을 치유하는 가구. 이곳에서 나는 진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로 가득했던 과거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 소박한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카피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뜨거운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가구도 정말 예뻐요. 이런 가구 정말 갖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손으로 만든 가구라니 정말 대단해요. 재벌가 딸이 이런 삶을 선택하다니 감동이에요. 주문 문의가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철수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문은 서울의 한 감성 카페에서 들어온 원목 테이블 10개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철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서영이 철수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제작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철수가 혼자 만들기에는 양이 많았습니다. 서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도왔습니다. 나무 표면을 사포로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줬습니다. 이렇게 결 방향으로 밀어야 해. 네, 알겠어요. 서영이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완성된 테이블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못 하나 없이 순수하게 나무만으로 만든 예술품이었습니다. 카페 사장이 직접 산골까지 올라와 테이블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퀄리티는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자 서영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독려하여 울퉁불퉁했던 마을 진입로를 시멘트로 포장하는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사비로 공사 비용을 댔습니다. 포클레인이 올라와 길을 다지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반듯한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트럭이 진입할 수 있게 되자 배송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서영은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다니. 맹순 할매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철수에게 짜맞춤 기법을 배웠습니다. 민호가 가장 빨리 기술을 익혔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철수도 감탄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빨라. 철수가 민호를 칭찬했습니다. 유명 인테리어 잡지 에디터들이 취재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서영이 직접 마을과 공방을 안내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에디터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카메라맨이 철수의 작업 과정을 세밀하게 촬영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주문 예약 대기가 1년을 넘어갔습니다. 서영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 대신 생기 넘치는 얼굴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누구보다 활기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영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철수는 툇마루에 앉아 서영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입가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영이 이 마을에 온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마주 앉아 가구 도면을 함께 수정했습니다. 서로의 손이 스칠 때마다 묘한 설렘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거친 손과 서영의 부드러운 손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곡선으로 하면 어떨까요? 서영이 연필로 선을 그으며 제안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공방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재벌가에서 쫓겨난 불청객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영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조용히 스며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의 공방은 치유공방이라는 브랜드로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통장 잔고는 서영이 과거 재벌가에서 받던 용돈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 매출이 억 단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영은 철수가 만들어준 평행봉 보조기구를 이용해 매일 피나는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지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옴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10걸음이나 걸었어요. 서영이 기뻐하며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가 서영을 받아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당신 덕분이에요. 이 재활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영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상파 다큐멘터리 팀이 부부의 성공 신화를 촬영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출연하여 두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증언을 했습니다. 서영이가 와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맹순 할매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철수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요. 이제 사람들하고 말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씨가 정말 따뜻해요. 민호도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제작진이 공방에서 가구 제작 과정을 촬영할 때였습니다. 철수는 서영을 위해 몰래 제작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화장대였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철수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화장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서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거울의 각도까지 조절되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서영만을 위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장대였습니다. 서영은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건강해진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의 창백하고 메마른 모습 대신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볼에는 건강한 붉은빛이 돌았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정말 예뻐졌어. 철수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제작진들도 감동하여 촬영을 잠시 멈췄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어가며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철수 씨 같은 남편 어디 없나요? 서영 씨도 정말 대단해요. 저런 용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서울의 최 여사는 TV 화면 속 행복해 보이는 서영의 모습을 보며 분노의 차와인 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저게 집이 저렇게... 최 여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진정하세요. 옆에 있던 김 실장이 말렸습니다. 최 여사는 변호사를 불러 대책을 세웠습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진 서영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건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악역이 됩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공방의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영과 철수를 축하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보물 같은 부부가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맹순 할매는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덩이, 네가 와서 마을이 완전히 살아났다. 할매가 더 고마워요. 처음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서영이 할매의 손등을 쓰다듬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에서 계속 살아줘야 해. 당연하죠. 이제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마을 청년들이 서영을 위해 준비한 깜짝 공연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기타를 치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영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마당 평상에 상을 펴고 철수가 솥뚜껑에 구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서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맛있어요. 서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방송을 시청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화면 속의 자신들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왔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행복한 부부의 모습 뒤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성그룹의 부도 위기와 최 여사의 비자금 의혹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옛 회사의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철수가 서영의 변화를 알아채고 상추쌈을 크게 싸서 서영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먹어. 철수가 TV를 꺼버렸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거는 신경 쓰지 마.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철수는 방 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서영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옷가락지는 철수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예뻐. 철수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서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서영이 철수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화려한 저택보다 이 작은 초가집이 자신에게 더 소중한 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영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언젠가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약속해. 철수가 서영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포옹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평화로운 산골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날 밤 새벽 갑작스러운 호우 경보와 함께 산사태 위험 알림 문자가 마을 사람들의 휴대폰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영과 철수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공방 뒤편 배수로가 막히면 건조 중인 목재들이 썩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폭우를 뚫고 우비를 입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영이 불안한 마음에 창문에 붙어 밖을 지켜봤습니다. 조심해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철수가 배수로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산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 서영이 절규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아름드리 소나무가 공방 쪽으로 쓰러지며 철수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지팡이도 없이 맨발로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계속 일어나 달렸습니다. 진흙탕을 기어가며 무너진 잔해 속에서 철수를 찾았습니다. 철수, 철수. 서영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밑에 철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서영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뒤늦게 소리를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민호와 이장이 소나무를 들어 올려 철수를 빼냈습니다. 철수의 맥박은 미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철수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철수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최 여사는 새벽에 급보를 받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비서를 통해 철수의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셨군. 최 여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호팀을 즉시 소집해 병원에서 대기시켜.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철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피 묻은 철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 들어갑니다. 의료진이 철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서영이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닫히자 서영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의 경호원들이 서영을 에워쌌습니다.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따님,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경호팀장이 말했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서영이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골 촌놈에게 납치되어 혹사당하던 제 딸을 드디어 구조했습니다. 최 여사의 거짓말이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철수를 파렴치한 납치범으로 몰아가는 인터뷰였습니다. 제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용당한 것입니다. 서영은 철수의 수술실 앞을 지키겠다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VIP 병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문 밖에 경비가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최 여사는 언론을 통제하여 철수를 악마화했습니다. 재벌 2세를 노린 지능적 범죄자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방 불매 운동까지 조장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철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도배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감동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 재벌 딸 꼬신 거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분명해. 병실에서 TV와 인터넷을 본 서영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최 여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짜 눈물을 흘리며 서영을 껴안는 척했습니다. 우리 서영아, 얼마나 고생했니? 놓아요.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널 이용한 거야. 최 여사가 서영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영권 연구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그 남자 산소호흡기 안 떼줄게. 최 여사의 협박이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끝내자. 절망에 빠진 서영은 주머니 속에 몰래 챙겨온 철수의 낡은 이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서영이 포기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안심하며 방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최 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 촌놈은 어차피 못 살아.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끝이야. 결정적인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철수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영은 회진을 도는 의료진의 틈을 탔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옛 신복인 비서실장이 병원 청소부로 위장에 넣어준 청소 카트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은 서영의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충신이었습니다.
따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빨리 가요. 비서실장은 청소 카트를 밀고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화물용 승강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이장 아들 민호의 트럭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빨리 타세요. 서영이 트럭에 올라타자 민호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최 여사의 기자회견장이 열리는 호텔로 질주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호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영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비켜요. 민호가 트럭으로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렸습니다. 서영이 휠체어를 탄 채 회견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거짓 연설을 하는 단상 위에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 남자에게 속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영이 단상 앞으로 나아가며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영아, 넌 지금 정신이. 서영이 철수의 낡은 이지폰을 꺼내 마이크 앞에 댔습니다. 스피커폰 모드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촌놈은 어차피 못 살아. 산소호흡기 떼버리면 끝이야. 최 여사의 악독한 육성이 잡음과 함께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당황한 최 여사가 마이크를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영은 휠체어 밑바닥에 숨겨둔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준비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서영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작실에서 영상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여사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습니다. 철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증거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을 납치범으로 몰아갔어요. 서영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최 여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가 사실입니까? 사위에 대한 모함도 사실인가요? 딸을 감금한 것도 맞습니까?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최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여사님, 배임과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최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철수를 옹호하고 최 여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구나. 철수 씨한테 미안했어요. 서영 씨 정말 용감해요. 서영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의 수술 끝에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척추 신경 손상도 피했고 며칠 후면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철수가 고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에서 눈을 뜬 철수는 서영을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나? 철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영이 안도감에 오열했습니다. 바보예요. 깨어나자마자 그게 할 말이에요? 배고프겠더라. 철수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맹순 할매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철수가 깨어났구나. 할매가 철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도 와서 공방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주문이 더 늘었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더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치유 공방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철수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깨어나줘서. 두 사람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푸른 수의를 입은 최 여사가 교도소 작업장에서 서툰 솜씨로 가구 다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못이 비뚤어지게 박히자 교도관이 다가와 질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량품이야. 다시 해. 예, 알겠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성그룹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서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전문 경영인에게 정권을 위임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대주주로서의 권리만 갖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소리였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서영이 주주총회를 마치고 강원도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다시 강원도 산골, 철수와 서영의 집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문턱과 계단이 완전히 사라진 무장의 주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휠체어로도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철수와 서영의 목공 학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를 깎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나무 냄새 맡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공방 한편에는 최신식 기계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하며 활기차게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철수 못지않은 솜씨를 가진 목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문은 몇 개예요? 서영이 장부를 보며 물었습니다. 100개 넘었어요. 해외 주문도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철수는 서영을 위해 특별히 개조한 전동 카트를 완성했습니다. 2인용 이동 수단으로 함께 마을 산책을 나설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서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동 카트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 안겨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서영의 무릎 위에는 털모자를 쓴 귀여운 아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깨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빠 닮았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기를 위해 직접 만든 흔들 목마를 태워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타야 해. 철수가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웃으며 대답하는 듯 옹알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 식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맹순 할매가 갓 찐 고구마를 서영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우리 복덩이 가족. 할매가 아기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매 덕분에 행복해요.
서영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영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문턱을 다 없애줬어요. 철수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문턱이 없어야 넘어지지 않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서영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방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눈 덮인 산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기가 잠이 들자 두 사람은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서영이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나도. 철수의 짧은 대답에도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먼 산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배려가 만든 기적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철수와 서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문턱을 없애가며 완전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영에게는 사고와 배신이, 철수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서로를 만나게 해준 운명이었죠. 우리 모두에게도 넘어야 할 문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함께 없애줄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